여러분, 오늘은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이란 기존의 1금융권에서 받은 담보대출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이미 1금융권의 대출과 2금융권의 대출도 받은 상태에서 2금융권의 대출을 갚고 다른 금융사의 대출로 새로 받아서 갈아타면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즉, 후순위 담보대출은 나의 아파트의 가치를 제2, 제3 금융권을 통해 좀 더 높은 한도로 인정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금은 알지만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그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처음에 한 번만 받는 걸로 알고 있었죠. 우리들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정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자금을 융통하기란 쉽지 않죠.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은행은 그냥 지역마다 지점을 두고 있는 저희 눈에 익숙한 곳들, 보이는 은행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걸음도 당당하게 그러한 제1금융권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은 여러 규제로 제한되어 있어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죠. 창작을 하면서 생활하던 디자이너 프리랜서이자 자영업자인 저는 대출을 받기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결국 힘없이 되돌아 나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였고요. 우리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제2, 제3 금융권으로부터 내 소유의 아파트 담보 가치를 보다 높은 한도로 인정받아서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게 하여서 필요한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금융권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비해 제2, 제3 금융권은 규제로 인해 소외된 계층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죠. 물론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의 은행의 입장에서 담보물의 리스크 부담에 따른 금리 차이는 있지만 요즘 시기에는 제1금융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시장 상황입니다.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 다르게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조회를 거치지 않고요. 또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신용대출을 유지하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아파트란 안전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기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상환 능력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은 KB 시세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얼마만큼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예상한 후 상환 계획도 세우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인터넷 등 정보 검색 매체를 통해서 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 후순위 담보대출 LTV 95% 한도 추가 가능 이런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은 정말 LTV 95% 한도까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화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치화의 기준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면 LTV 95%의 대출 금액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준의 대출 금액과 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긴급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분들께 대출 금액의 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제가 그보다 우선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무언가를 사용할 때는 그 사용법을 잘 알고 사용하셔야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그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사용법을 모른 채 잘못 사용하면 고장과 사고 등 위험이 따르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대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생각 하나, 여러분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대출을 소비하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대출금과 이자를 잘 갚겠다라는 약속증서, 즉 채권을 발행한 채권 발행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으로 채권 발행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규모의 집단이 발행하는 것으로 배웠지만요. 그 개념을 우리 개인들의 금융생활에, 금융활동에 적용해보면 우리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권자인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발행된 다른 분의 채권을 사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 구매자, 즉 채권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규모의 집단이 채권을 발행해서 모은 자금으로 재정 안정과 성장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개인 재정의 안정과 성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이미 레버리지 투자라든가 하는 경제 용어로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대출을 잘 알고 익히면 모든 것이 가능한, 말하자면 1인 개인 기업, 1인 개인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긴급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한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담채는 오늘 이야기 나눈 후순위 아파트 담보채권이란 상품에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아담채를 발행해서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들은 모두 아담채를 구입해서 안정된 고정 수입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가 소유의 아파트를 통해 당당하게 긴급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그 부분에 관해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싶으신 분, 대출, 즉 레버리지를 안전하게 발행도 하고 구매도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독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연락처도 있으니 아주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의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성장, 더 지원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